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생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제목으로 생강은 감기를 개선한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생강은 본초소에서 감기를 다스리는 주요한 약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강차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잔 할 때 이런 말 하죠. 생강 어디에 좋다더라. 그 감기에 좋다지. 또 기침에도 좋다면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생강은 우리 속을 편안하게 하는데도 쓰는 그런 한약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약, 공용, 생약 이렇게 얘기하면 식품과 약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생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기원식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하면은 라틴어로 학명을 보면 징기버 오피시날레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징기버라고 하는 그런 속명이죠. 뒤에 오피시날레는 종명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서 이것은 뿔 모양이다 또는 각형을 뜻한다 그러는데 아마 이 뿌리 모양이 그렇죠? 뿌리줄기 모양이 근경이 이게 이런 뿔 모양 그렇죠? 이런 모양이다는 데서 아마 나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자,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이 말은 전 세계 언어의 원형이 되는 그런 언어로서 소개를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버머라고도 하고요. 또 이 산스크리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말에 아주 상당 부분이 이 산스크리트어의 그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고어, 오래된 언어하고 특히 우리나라 말의 사투리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분명히 커다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 얘기죠.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강 박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옥스퍼드의 산스크리트 대사전에 보면 부처인 이 시타르타 부다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그 그림에서 저는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확인한 적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샤카족이었던 이 부처하고 우리 조선의 단군하고 어떤 혈연적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인데 영국인들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인도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불교 문화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그와 같은 기록들을 남겨놨습니다. 물론 그런 책들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미 출간이 됐던 책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약초 공부를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뿌리와 관련된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피시날레라는 이 종명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물 학명, 특히 약초 학명 중에 이 오피시날레라는 종명이 붙은 약들이 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오피시날레라는 말은 이 약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기버 속에 속하는 그런 약으로 쓰는 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생강이 그렇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생강과 식물이고요.
징기베라케아에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생강의 신선한 뿌리줄기를 약으로 쓴다. 이렇게 약전에 기록하고 있죠. 자, 위에 징기베리스 리조마라는 생약명이 있는데, 자, 밑에 징기보 피시날레는 학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징기베리스 리조마 하는 것은 생약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생강의 뿌리줄기, 리조마라고 하죠. 자, 뿌리는 라딕스라고 합니다. 리조마는 뿌리줄기. 이것을 한자명으로 얘기하면 근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강의 근경을 약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방 효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자, 생강은 신온 해표약입니다. 맵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자, 귀경을 보면은 폐와 비위경으로 귀경한다. 즉, 이 폐와 속, 비위로 기경하는 약이다. 그러니까 폐하고 비위에 작용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매운맛은 폐로 기경을 하고, 폐는 피부를 주관하기 때문에 피부에 한 공을 열어서 땀을 내게 하죠. 그래서 발한해표라는 이와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이 맵고 따뜻한 성질에 의해서 우리 피부에서 땀을 내게 해가지고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병사기를 쫓아내는 그런 효능, 즉 감기와 같은 질환, 감모질환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감기 걸리면 우리가 흔히 춥고 떨리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하는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증상을 해소할 때 이 생강도 분명히 효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약이 당장 없을 때 갑자기 오슬오슬 춥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강을 진하게 부엌에서 갖다가 데려서 마시면 이런 발한해표, 그렇죠? 감기를 퇴치하는데 좀 도움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초서에서는 이와 같이 효능으로, 첫 번째 효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으로 생강은 감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죠. 사실 개선뿐만 아니라 치료에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중지구 그랬는데, 자,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구토를 멎게 한다라는 말이죠. 자, 속을 따뜻하게 해서 구토, 구역질을 그죠? 가라앉힌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효능은 자, 본초서에서 구가의 성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구토가 나는데 참 성스러운 약이다 하는 것이 바로 생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초학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구가의 성약 이러면 생강을 골라야 되죠. 저희도 학생 때 시험 볼 때 이런 기억이 납니다. 또 물론 자격증 시험 볼 때도 이런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구가의 성약인 생강, 즉 토하는 데는 이 생강이 참 좋은 약이다 하는 말이고요. 특히 중초를 따뜻하게 해서 토하는 걸 먹게 한다. 그렇다면 이 중초가 찬 기운이 들어가지고 오는 이 GI 트러블, 구역질, 구토 이런데 더 특별히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담지해라는 효능이 있는데 우선 가래와 기침을 잘 다스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강차를 마시면 기침, 가래 좋아라고 하는 민간요법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한방 효능에서도 분명히 기침과 가래의 효능을 나타내죠. 다시 한번 귀경을 보게 되면 폐와 비위로 귀경하죠. 폐로 들어가서 폐는 피부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맵고 따뜻한 성질에 의해서 땀을 내게 해서 감기를 쫓아내고, 또 폐로 귀경해서 화담지해
가래와 기침을 그렇죠?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준다. 비위로 기경해서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구토를 먹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자, 생강의 한방효능. 자, 감기에 씁니다. 그렇죠? 해열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토를 가라앉힙니다. 세 번째, 기침 가래를 그쵸?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주는 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특히 임신했을 때 여성들이 임신 초기에 이 생강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렇게 신열한 약들, 맵고 열한 약들은 임신 초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손이 6개가 나오는 육손의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민간적인 속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특별히 임신 중에는 전부 다 생강을 진하게 데린 어떤 음료라든가, 또 우리 전통 음료 중에서 예를 들면 수정과 같은 경우도 계피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자, 그런 점에서 임신 초기에 이런 것을 벌컥벌컥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며느리, 또 딸, 그렇죠? 또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부인, 나중에 아이를 가질 때 우리가 특히 식품으로도 많이 우리 한민족들이 쓰고 있는 생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유의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독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과 식품으로 같이 쓰는 그런 약초가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식품으로 쓸 때는 특히 임신 중에는 유의해라 하는 게 제가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천연물 화학적인 성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유 성분이 주성분으로 0.25에서 0.3% 들어가 있는데, 주성분으로서는 주로 징기베렌이라는 성분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징기베렌이라고 하는 성분은 세스키테르펜계 물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 밑에 구조식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요거 보면 탄소가 아마 탄소 숫자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러면서 15개일 겁니다. 그래서 이 테르펜계 물질이라고 하는 것 중에 세스키테르펜, 이런 것들은 주로 향기 성분들이 이런 겁니다. 모노테르펜이나 탄소 10개짜리, 또 15개짜리 세스키테르펜, 이런 것들은 향기 성분. 그래서 정유를 에센셜 오일이라고도 영문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는 볼라타일 오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향기 성분이 주로 이런 계통의 물질들인데, 물론 이 테르펜류 두 중에도 비향기 성분들이 있죠. 트리테르펜이라든가 디테르펜, 트리테르펜 이런 것들은 비향기 성분으로 우리는 주로 천연물에서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성분들은 향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트리테르펜 중에는 도라지 사포닌, 인삼 사포닌 이런 것들이, 시오사포닌 이런 것이 다 사포닌계 물질들이 이런 테르펜계에 속하는데, 자, 이 세스키테르펜은 향기가 나는 성분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테르펜류 또는 터핀류라고 하는 것은 이소프레노이드라고도 합니다. 천연물 화학에서. 이것은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 천연물이 2개 결합해서 10개짜리가 되면 모노테르펜, 이것이 3개가 결합을 해서 탄소 15개짜리가 되면 세스키테르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테르페노이드 또는 터페노이드 또는 이소프레노이드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다 같은 말이고 이런 계통의 물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피넨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에 있는 소나무 향기 성분인데요. 이 피넨 같은 경우는 모노테르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스키테르펜인 진기베렌. 자, 피넨 같은 경우는 이것은 모노테르펜. 그럼 탄소가 10개짜리 테르펜류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신미 성분이라고 하면 매운맛이 나는 그런 성분인데요. 이런 것들은 페놀성 물질들인데요. 징게롤이라는 대표적인 성분이 있고요.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제론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것은 진제롤의 아티팩트, 인공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즉 진제롤, 쇼가올 이런 것들이 생강의 주성분으로들 소개를 하고 있죠. 기능성분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좀 매운맛이 나는 것들이 기능성분으로 양리적으로는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의 성분은 이와 같이 세스키테르펜, 모노테르펜 같은 정유성분들, 그 다음에는 페놀성 물질들이 기능성분으로 매운맛을 나타내는 페놀성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쇼가올이라는 말은 어디서 일본어를 좀 공부하는 학생들은 쇼가 그러면 일본말로 생강이죠. 우리는 생강이라고 읽지만 이걸 쇼가라고 읽어요. 일본인들은. 자, 이 쇼가올 하면은 생강에서 분리된 물질이다. 이름으로 봐서 아마 일본인들이 연구해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확인된 양리작용을 한번 보면, 자, 진통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징게롤, 쇼가올, 이건 페놀릭 컴파운드로서 매운맛이 나는 성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이것이 진통작용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한방연응에서 보면은 감기를 치료할 때 해열 진통작용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왜? 춥고 떨리고 머리 아프고 할 때 이런 증상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는 이와 같은 징게롤, 쇼가올 같은 것이 이런데 효능을 나타낸다라고 약효 해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토작용, 토하는 것을 멎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아포몰핀 같은 것에 의해서 구토를 야기했을 때 이것을 억제해줬다는 실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진경작용이라면은 경련을 먹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정유성분 그러면은 생강에는 정유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페놀릭 컴파운드 내 두 가지를 소개를 했었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정유성분이 이런 경련을 먹게 해주는 작용도 있다. 그러면 보통 생강 그러면은 감기에 효능이 있고 두 번째 구토에도 효능이 있다 그랬죠. 좀 속을 편안하게 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진경작용 같은 것이 역할을 한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감기를 다스리는 데 해당이 되는 것은 이런 페놀릭 컴파운드 매운맛이 관여한다 그러면, 자, 진경작용이나 속을 편안하게 하는 데에는 이 에센셜 오일, 이 정유 계통의 성분들이 역할을 한다라고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궤양 억제 작용이 엑스트랙트 레벨에서 확인이 되어 있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작용도 쇼가올. 이것은 페놀성 물질인데 매운맛이 있다 그랬고, 코데인과 필적하다 그랬습니다. 이 코데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아편에서 분리된 기침약이에요. 여러분들 양약으로도 이 코데닝 시럽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내과 의사들이 기침약 조제 처방할 때 이 코데인 성분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양귀비로부터 분리된 성분이죠. 자, 양귀비로부터 분리된 것은 몰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약 성분도, 마약성 진통제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한해 마약으로 분류된 그런 코데인이라고 하는 진해작용, 기침을 가라앉히는 그런 성분도 있는 것이죠. 이런 아편에서 분리된 성분과 필적할 정도의 그 기침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 그것이 쇼가올이다. 참 매운맛 성분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방 효능에서 제가 이 발안해표 좀 해열 진통작용, 두 번째로 우리가 기침 가래의 효능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구토를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진해작용, 쇼가올이 역시 생강의 고전적인 효능을 약효해명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이 징계론이라고 하는 성분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중추신경을 억제하면 마음을 편안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촉진 작용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고, 항종양 작용이 있었다. 항암 작용도 있다는 말이죠. 수면 연장 효과가 있다는 말고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있는 거, 이것이 좀 관련성이 있는 양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수면 연장 효과가 있다. 그럼 일종의 체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런 헥소바르비탈 같은 이런 그 수면 약입니다. 이건 양약인데, 이런 수면 시간을 연장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수면 연장 효과가 있었다. 이것이 징계롤, 슈가올 같은 신미 성분, 매운 성분, 맛 성분들이 이런 효능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강이 들어간 대표적인 처방, 방제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생강사심탕. 이 사심탕류 중에는 반하사심탕이라는 처방을 제일 많이 씁니다만은 이 생강사심탕, 그 변방 중에 하나지만 오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효능을 한번 보면 흉비라고 하면 이 가슴이 그득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상안으로 인해서 오는, 즉 감기 걸려서 오는 비기라고 하면은 이 온목 가슴이 있는 데가 그득하고 탁 막힌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거죠. 단단한 것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위장간에 뭔가 체증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단단하게 맞춰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걸 비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해 한 후에 감기를 땀을 흘려서 감기를 치료한 사기를 푼 후에 위가 조화롭지 못하고 심비경, 심화비경이 있을 때, 좀 심화에 맞히는 것 같고 단단한 것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숨 쉴 때 우리가 입에서 이 음식물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생강사심탕은 이 속에 뭐가 맺힌 것 같이 단단한 게 만져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서 입에서 막 음식물 냄새가 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아우, 왜 이렇게 음식물 냄새가 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죠. 보통 음식 썩은 냄새 같은 것이 이제 입에서 나옵니다. 말할 때 계속 그런 것이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생강사심탕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입에서 음식물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물론 구취라고 하는 거하고 좀 개념을 달리해야죠. 구취라고 하는 염증성 그런 썩은 냄새 이런 거와는 좀 다르게 음식물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입에서 많이 나고 이거 식취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나면서 심화비경이 있고 심화에 마치고 단단한 것이 형성되고 체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강사심탕이라는 약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생강하고 반하는 가래를 잘 파산시키는 거죠. 이 비위경에 형성되어 있는 담을 잘 파산시켜서 이게 뭉쳐져 있는 걸 풀어헤치고요. 그리고 생강은 물론 구토에 대한 효과, 그렇죠? 속을 편안하게 하는 효과를 얘기했고요. 인삼과 건강, 속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이라 하면 역시 속과 폐를 따뜻하게 찬사를 쫓아내는 작용이 있고 황련, 이것은 심장의 열을 치고요. 황금, 폐의 열을 칩니다. 그래서 상초, 가슴이 답답한 것은 황련과 황금이 해결을 하고 비위에 이와 같이 체증과 또는 이런 단단한 것이 있고 그득한 것은 생강과 반하, 인삼, 건강 이런 것들이 같이 이런 것을 다스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입에서 음식물 냄새가 심하게 나고 체증이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할 때 생강사심탕을 사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가의 성약 생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